네, 정말 시장 상황 녹록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잡지 못하고 계속 밀려나다면은 장중 저점으로 종가가 형성되는 거 아닐까? 조금이라도의 반등 모색은 어려운 것일까? 계속 걱정이 깊어지는 오후장입니다. 코스피도 2% 초반에, 코스닥은 2% 중후반에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장. 어떤 이슈가 주된 요인들이었는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장중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앞서 투자 타임의 시간에도 블랙 먼데이 때랑 좀 비교해 보기도 했는데 현재 오후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눈에 띌 게 없죠. 지금 투매가 나오는 것 같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개인들은 그래도 여전히 좀 받쳐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현물을 좀 많이 파네요. 일단 선물은 거의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거의 오늘 정도면 바닥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요 종목들, 우리 시장의 시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지금 4% 가까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1%대로 지키고 있는데 2차 전지까지도 같이 밀리고 있고 2차 전지, 반도체, 주요 업종들이 지금 다 빠진다. 지금 자동차도 지금 오늘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수 전체 이제 우리 어떤 개별 기업의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에 대한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을 매도해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시장 대비해서 보면 미국이 규제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중국과 그다음에 대만 이런 쪽들 규제가 얘기가 나오죠. 그쪽 시장과 비교하면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땐 또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 목소리에 힘이 좀 없어 보이는데 괜찮으십니까? 장 빠질 때 또 너무 힘내서 얘기하면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좀 힘을 받고 싶은데 오늘 또 오후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앞서 우리 신화선 매니저도 언급을 했는데 그간 그래도 버텨줬던 바이오도 급락이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였던 조선주도 오늘 밀리고 우주항공 섹터는 어제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이 최근에 픽했던 종목들은 하락장의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장에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수익을 실어내야 되는 타이밍입니까? 일단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빠지죠 오늘. 일단 보로노이나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10% 가까이 빠지고 있고 리가캠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대부분 차트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테오제는 그나마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빠지는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금리 규제위원회 관련돼서 지금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 좀 불리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금리가 지금 계속 튀고 있죠. 4.4%까지도 올라갔는데 맞아요. 금리가 사실은 이제 이것도 참 어불성설인 게 금리가 높을 때도 이 회사들은 좋았습니다. 사실 지금 리가캠이나 지금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돈을 꾸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 투자는 일부 받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뀔 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심리가 이제 좀 전체 시장이 빠지니까 코스피가 2% 넘게 코스닥도 2% 이상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많이 올라온 거를 갖고 있으면 불안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히려 바이오는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지금 나머지 종목들도 기회를 다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게 섣불리 내가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켜본다는 게 참 어려운데 지금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슈 추적 두 가지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주 희망 보일까요? 물론 오늘도 2차 전지주들이 내리고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뜨거웠다면 오늘은 리비안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하나씩 키워드가 더해지면 이게 2차 전지주의 호재로 혹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추적해 보겠고요. 원전 예산 정부안 통과 소식에 어제 오후장에 갑자기 원전 테마주가 움직였고 오늘 오전장까지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현 구간엔 음봉 전환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후에 대응하는 게 좋을지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이차 전지라고 통틀어서 말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리비안 관련주가 그 안에서 그나마 강합니다. 많진 않아요, 종목이. 대원화성이 현재 상한가, 에코캡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진테크놀로지는 한 4%가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에코캡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흐름 보셨을 때 상한가가 풀릴 듯 풀리지 않으면서 풀릴 듯 다시 상한가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후에 다시 이 상한가가 풀릴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하락장 안에서도 나름 강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에서 미국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과 합작사를 설립하며 총 58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투자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그 투자 규모보다도 늘어난 최대 58억 달러 소식에 리비안 관련주가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이번 투자로 전기 픽업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개발한 리비안은 자사 차량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리비안의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투자할 만한가 싶을 정도긴 합니다. 최근에 3분기 매출액이 8억 7,4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주당 순손실 역시 여전히 0.99달러, 99센트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손실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스바겐의 투자 소식에 리비안의 주가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모처럼 리비안 테마주가 움직이는데 이건희 대표님, 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업황 자체가 너무 좋을 때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상한가 갈 만한 재료긴 한데 시장도 좋지 않고 2차 전지 전반, 전기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그 조그마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별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이거 그렇습니까? 시가총액 400억짜리가 뭐 상한가 가봐야 사실 이거 오늘 5만 8천 주로 상한가를 보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사신 분들 몇 명이나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지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워낙 많이 빠져 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에도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은 손실 구간일 텐데 좀 잘 돼서 이 회사가 빨리 이제 시총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리비안만 보고 가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뉴스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폭스바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리비안 입장에서는 돈은 많고 성장 동력이 부족한 폭스바겐은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거죠. 미국 시장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잘 버티고 있는 리비안과 그 다음에 독일 시장에서도 좀 안 좋고 중국 시장에서도 좀 쪼그라들고 있는 폭스바겐이 사실 폭스바겐 그룹이 지금 현대차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차 그룹에. 네. 그러면 뭔가 그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에 이제 리비안과 손을 잡았다는 거는 미국 시장에 전기차 시장을 진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픽업 트럭 시장을 한번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투자금을 늘린 것도 중요하지만 네. 4분기 내에 합작법인을 이제 아예 설립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럼 조금 더 빨라지면 이게 계획은 한 27년부터 생산을 한다는 건데 양쪽 다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폭스바겐 그룹이 굉장히 위기거든요. 공장 폐쇄한다는 얘기 자꾸 들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자꾸 입지가 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폭스바겐 그룹 입장에서는 리비안이 어떻게 보면 구세주 역할을 하는 거고 리비안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찔끔찔끔 받는 것보다는 네. 아예 그냥 합작법인으로 가는 게 본인들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좋으니까 아예 폭스바겐이랑 같이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에서 지금 에코캡 대원화성이 리비안 관련주잖아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대원화성은 워낙에 빠져서 매물대가 없다 보니 작은 돈으로 상한가 간 것 같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시장 안에서 수익 내는 종목이 몇 개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든 픽이 됐습니다. 내일까지 들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의미가 없는 소량의 금액으로 상한가 만든 거니 지금이라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뭐 상한가 지키면 이거는 그냥 들고 가셔야죠. 당연히 물려 계실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당분간 이 이슈가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600만 주 거래됐네요.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됐네요. 어제 거래량이 5만 8천 주였네요. 그래서 정정해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를 간 거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 뭐 리비안이 워낙
수혜주가 별로 없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리비안 수혜주는 LG 엔솔입니다. 왜요? 리비안에 배터리 납품하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수혜주는 LG 엔솔이고 만약에 네. 폭스바겐과 이거 합작법이 만들어서 리비안이 차를 많이 만들면 또 LG 엔솔이 많이 납품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 뭐 대다수들은 리비안 테마를 빼고는 하락하고 있다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그랬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속된 무언가 뉴스 이야기, 리비안 이야기 이런 걸로 인해서 한 종목, 두 종목씩 오르다 보면 2차 전지의 바닥 시그널과 함께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건희 대표님, 많이 밀렸습니다.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상하게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안에서의 탄산리튬 선물가는 올랐고 그리고 전기차 주들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만큼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2차 전지 주들도 언젠간 반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아직 이제 중국도 지금 전기차 기업이 네. 뭐 100개가 넘게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구조조정 다 될 겁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팽창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튬 가격 올라가는 거는 이제 생산량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어서 좀 올라가는 거고 재고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내수용으로 일단 먼저 뺄 수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지만 거기도 이제 아마 기업별로 많이 위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한 10개 이내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30년 전에는 중국도 전기차 기업들이 한 10개 이내로 아마 줄어들 걸로 보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없어지는 기업과 합병되는 기업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이제 보면 기업들이 서로 인수합병을 하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미국 내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합병이 되면서 이제 커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갈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모멘텀이 아직 좀 부족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대장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 너무 외곽에 있는 종목들 사시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뭐 리비안에서도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 반응은 그리 크지 않죠. 워낙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2차 전지 안에서의 반등을 노리는 분들이 있다면 대장주로 LG 엔솔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2.93%의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전에 강의했는데 지금 이 하락을 혹은 음봉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현재 구간 주가 분위기 보시죠. 원전주들 어제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오후에 갑자기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이 예산안 통과 이야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현재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1% 혹은 뭐 그 내에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우진엔텍 5.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내에서 원전 대장이라고 꼽히는 BHI 오늘 오전에는 빨간불을 켰는데 현 구간은 4.19% 하락 전환했고 14,41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도 이탈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길게 봐야 되는 건지 볼게요. 일단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탈원전 기조를 싫어하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도 그래 탈원전보다는 원전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데 같이 의견을 합을 모은 겁니다. 이번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원전 관련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2024년에는 1,813억 원 규모로 줄어들었는데 이번에는 2,138억 8,900만 원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모두 다 정부안을 유지하고 따르는 데 합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에는 정부가 제시했던 그 안보다도 1억 원을 늘려 55억 800만 원으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의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 증가 예상치만 놓고 보셔도 아시죠? 전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AI에 대한 수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죠. 그렇기에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탈원전 기조에서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건희 대표님, 어제 이 뉴스가 굉장히 오후장에는 좀 떠들썩하게 하고 시간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았는데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좀 새로운 뉴스 혹은 우리가 투자 가치로 삼아봐도 될 만한 뉴스로 보십니까?
이 원전 얘기들이 나오면 꼭 약간 이제 정치 이슈랑 같이 붙여서 또 얘기를 하고 네. 지금 정부 원안을 작년에는 이제 민주당이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찬성을 했죠. 그러면 민주당이 드디어 포기한 거야 탈원전을 얘기만 했지 사실 원전을 앉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약간 너무 정치색들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죠. 민주당이 그런 걸 하다가 이제는 포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전 세계 전력난 상황이죠. 근데 탈원전 얘기가 나왔을 때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원전을 없애자는 분위기였고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예. 분위기였죠. 지금은 이제 또 이 지진 다 잊어버렸죠. 2011년이니까 이미 오래되니까 이제 또 잊어버리고 다시 또 이제 전력난 생기면 그나마 탄소 배출 덜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게 원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 지금 이슈로 예산안 통과했으니까 이제 원전 관련주 사야지. 그게 맞을까요? 우리나라에 원전 짓는다고 해봐 얼마나 더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한 두세 개 더 지으면 계획대로 지으면 그 원전 기업들은 먹고는 살겠지만 주가에는 그닥 그렇게 작용을 안 하죠.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했을 때 난리가 났던 건데 네. 국내 이슈보다 해외 진출 여부가 앞으로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발목을 잡고 있는 쪽이 웨스팅하우스라는 쪽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전 관련주에 환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투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부각을 받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원전 사실 투자하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배신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산업이거든요. 국내에서 뭐 원자력 관련 기업 하면은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도 있고 그 외에 중소형주들도 많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이 탈원전에서 회귀하는 그 기조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아니야 탈원전 해야겠어 여전히 안전하지 않아라고 뭐 정부 차원이라던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 현재는 그럼 거의 없습니까? 지금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급이 부족하다는 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국가들도 보면 이게 굉장히 불안전한 전력이죠. 많이 나올 땐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조금 나올 때는 또 조금 나와서 문제가 되고 근데 전력이라는 게 저장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맞추려면 베이스로 이제 한마디로 깔아줘야 되는 그 전력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항상 원할 때 생산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대체할 만한 거는 결국엔 원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전력의 베이스를 원전으로 깔고 가려고 하는 국가들은 점점 늘어날 걸로 보이고 특히 이제 미국이 원전을 건설한 지 오래됐는데 1950년대 건설하고 한 번도 건설한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지금 원전 관련돼서 수급이 원전 다시 이제 부흥을 하려고 하는 것도 미국도 전력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전력 수급의 안정 이런 것들 때문에 원전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 산업이 트럼프의 피를 보느냐 수혜를 보느냐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혹시 이 원전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뭐 보호무역주의라던가 관세라던가 수출에 있어서의 세금 부과라던가 그런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까? 일단 그런 리스크보다는 웨스팅하우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원전을 다시 시작하니까 와 할 게 아니라 네. 미국이 원전을 다시 시작하면 우리나라한테 더 압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떤 압박이요? 자기들이 원천 기술 갖고 있으니까 와서 니들은 그냥 하청으로 지어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우리 보고 지어달라고 하진 않겠죠. 이제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왜 이번에 체코 원전 사태도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거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자로 참여를 했는데 떨어졌죠. 그 얘기가 결국에는 누가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느냐 헤게모니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원전 드라이브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구간 원전주 대장주 탑픽 마지막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지금 뭐 미국 보면은 그나마 관련된 기업들 중에 오늘 제일 센 게 G2파워죠. 네. G2파워는 이제 사실은 원전 관련주라기보다는 그리드 관련주인데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고요.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저는 이 회사는 전력 수급 관련돼서는 오히려 좋다. 그러니까 원전 이거랑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원전만 보자라고 하면 사실 원전 관련주라고 하기보다는 전력 관련된 터빈 관련주죠. 이제 발전소 관련된 거 다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가 SMR 관련된 원천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서 보면 SMR 개발 사업에 R&D 사업에 오히려 야당이 돈을 1억을 더 올렸죠. 그 얘기는 앞으로 이쪽도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나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중대형주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형주 중에서는 G2 파워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전 이슈까지 다뤄봤고요. 오늘의 추적은 이원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